반갑습니다. 코박사입니다. 자, 뉴턴 프로토콜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요. 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도 들죠. 업비트 상장된 다음에 조정을 보였다가 움직이고 다시 조정. 자, 이런 흐름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가파르게 움직이는 건 결코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업비트 상장된 다음에는 당일 한 1,000원까지는 반등을 줬는데 그 뒤로는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바로 내려앉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거래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위로 튀었거든요. 이때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10배 이상 폭증했던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장대 양봉도 두 방이 나왔죠. 지금 이러한 움직임은 결코 시세를 회복시킨다 이런 관점보다는 한 차례 리허설을 주고 다시 물량을 뺀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물량을 다시 한번 털어내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의 물량을 다시 흡수를 하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뉴턴 프로토콜이 왜 움직일 수 있을까? 자, 지금 현재 공식적인 트위터 커뮤니티 쪽에서는 잠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하나의 재단 쪽 관련해 가지고 파트너십을 확장을 시킨다. 에코시스템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확실하게 기사 쪽으로 구체적인 보도는 없죠. 이걸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커뮤니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수를 하고 이러한 정보가 없는 분들은 물량을 던지는데요. 이런 구간이 조정을 받았다가 움직이면 가장 큰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일 달달한 구간이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지갑도 추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핵심 지갑에서 거래소로 입금을 하고 다시 물량을 털고요. 그러면서 다시 흡수를 한 다음에 재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자금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뉴턴 프로토콜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결국에는 위로 튀기 직전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날 하루 80% 상승을 보였지만 7월 13일 넘어가면서부터 바닥을 잡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이런 날에 공략을 못하면 튀었을 때 잡게 되는 순간 바로 물려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코박사 차트를 활용을 하면 돼요. 급등 직전에 이런 구간에서 사라는 신호가 나오고 우리는 신호에 맞춰서 공략만 해도 괜찮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요. 업비트 상장된 뉴턴 프로토콜 4시간 차트인데 이날 자 코박사 매수가 나오고 순간적으로 급등을 보였고요. 코박사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본다면 코박사 매수가 나왔던 이날이 언제냐? 7월 15일입니다. 자, 7월 15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7월 15일은 바로 이날이죠. 요때 움직이기 직전에 잡아가지고 22일날 하루 만에 움직였으니까 잡고 있었으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코박사 신호는 복잡한 지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코인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매수 신호 보고 사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팔고 매수 신호 나오면 샀다가 매도 신호 나오면 팔고 자, 그리고 코박사 매도 신호가 떴을 때는 살 필요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코인을 오랫동안 하셨거나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누구나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박사 차트 신호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지금 코박사 신호를 활용해서 소통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재미를 보고 계세요.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요. 7월 22일 날 사하라 AI가 70%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꾸준히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사하라 AI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하라 AI 업비트 상장되었는데 하루 만에 급등을 보였죠. 보시면은 이날 움직였는데 이날이 며칠이냐? 7월 23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급등했을 때 이때 당시에 80%가 움직였는데 움직였던 날 따라가게 되면 바로 물려버리죠. 자, 그래서 7월 23일 이전에 사라는 신호가 나왔다라면 잡고 있었으면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3일 이전에 코박사 차트에 신호가 나왔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사하라 AI 4시간 차트로 놓고 본다면은 여기 어김없이 7월 23일 이전에 자 이때가 7월 13일입니다. 13일 날 사라는 신호가 나온 다음에 위로 급비치를 쌓고 그 뒤로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죠. 확실하게 코박사 차트의 강력한 타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통방에서는 수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코박사 매도를 활용을 한다면 소통방에서 제가 괜찮은 코인들, 히든 코인들 설명을 드리니까 이 코인들의 타점을 활용해 가지고 원하는 결과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죠.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코인 쪽이 튀었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살짝 누웠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지 않죠. 한번 따라 붙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30%, 50%씩 물리게 되고 손절 치는 순간 얘네들이 다시 위로 튀어버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걸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지표도 엄청나게 많이 쓰다가 가장 강력한 명확한 지표 딱 하나, 코박사 매수, 코박사 매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소통방에서는 수익률이 괜찮아요. 7월 달에 히든 종목 3개로 150%, 선물 거래로도 877% 뽑아냈는데, 자, 소통방에서는 현물, 그 다음에 선물 가리지 않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브리핑에서 설명드리는 히든 종목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빠르면 오늘부터, 늦어도 내일부터 이 히든 코인으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히든 코인 필요하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님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코인 불장이 시작이 될 거예요. 진짜 엄청난 코인들 나올 건데 꼭 잡아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가지고 대폭등할 불장 코인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 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해서 주식 시장에 조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서히 반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싸게 사서 가장 큰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 가능성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최근에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그러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품으로 보면서 앞으로 소송당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 쪽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는데 상당한 모멘텀이 되죠. 자, 그리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ETF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지난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던 ETF 상위 8개가 전부 가상자산 관련된 ETF였습니다. 한마디로 전통 금융자산인 금,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것들보다 수익률을 앞서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은 분들이 이미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들어오려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매력적이잖아요. 비트코인 현물이 떨어지더라도 이득을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해지 상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 ETF가 필요하겠죠.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리플 선물 얘기 나오죠.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 리플, 솔라나로 많이 확장이 되었고 해지성 파생 상품 ETF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ETF도 출시를 했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졌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기관이 돈을 들고 올 수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마이클 셀러, 스트래티지 CEO인데요. 여기가 비트코인을 720억 달러 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사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 결제할 때 비트코인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뿐만 아니에요. 이번에는 암호화폐 대표적인 규제 국가인 중국에서도 자, 홍콩을 통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홍콩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전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도입 규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안을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끌고 오게끔 만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미 미국은 움직였어요. 지니어스법을 통과를 시켜버리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선점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지니어스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창구로 암호화폐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도 하고 ETF도 만들고 결국에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전에 움직였던 불장과 이번에 움직일 코인 불장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들고 오게 되니까 이번 코인 불장을 놓치면은 평생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죠. 비트코인 반감기 약발이 끝났다. 왜냐하면 이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절에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튀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뛰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월스트리트가 쓰는 암호화폐 새 역사 되어 있죠. 지금
지금은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고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에 움직였던 반감기 이슈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암호화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암호화폐가 움직일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비트코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이더리움의 베이스가 되는 알트코인들. 얘네들은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암호화폐들 역시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1년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리플이 400% 정도 움직였거든요.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 1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1000% 이상 움직이는 암호화폐는 2개에서 3개 정도는 꾸역꾸역 나왔습니다. 지금 8월 1일이거든요. 앞으로 넉 달 사이에 수백 프로 움직이는 코인들은 나온다라는 거죠. 리플이 아니라 여기에 없는 암호화폐가 움직이게 되면 지금부터 1000%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자, 이번에 비트코인 변곡점이 나왔을 때 조정을 활용해가지고 이번 코인 불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불장 코인 5개 설명드렸고, 여기 코인 본격적으로 매집을 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코인 불장에 계좌 역전의 기회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불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구독자님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코인은 항상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기도 하죠. 그렇다고 조정만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 눌림목을 제대로 공략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신호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코박사 신호입니다. 결코 올라가는 코인들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가는 거죠. 혹시 이전에 움직였던 코인들 바라만 봐서 아쉬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